두 개 강의 아주 잘 들었고요. 어, 혹시 이준희 선생님도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같이 자유롭게 두 개 케이스에 대해서 디스커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저기 홍순창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 보통 이런 사람은 무조건 이렇게 수술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양보해가지고 탑이하도록 네. 그런 말씀하실 거라고 좀 했는데 사실은 제가 그때 유러피안 학회 발표가 있어가지고 한국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유럽에 있는데 갑자기 내과 선생님이 연락이 오시더니 뭐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에크모를 놓고 있기 때문에 뭐 환자를 뭐 다른 병원으로 트랜스퍼 보내고 뭐 이런 거는 사실은 좀 환자도 나이도 젊고 해서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물론 바이커스피드고 어센딩 에어타도 좀 딜라테이션 돼 있어서 원칙은 AVR 하고 그 어센딩 에어타도 리플레이스먼트 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뭐 저는 지금 외국에 가 있고 환자는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제가 내과 선생님들한테 일단 그 영상으로 핫팀 저희 미팅을 해서 일단은 혹시 급하니까 탑이라도 일단 해놔서 에어틱 밸브를 좀 열어 넣어서 every function이 지금 고비만 넘기면 내가 한국에 돌아가서 그 뭐 만약에 이제 릭이 남더라도 컴플리케이션이 좀 생기더라도 가서 내가 다시 수술을 하겠다 이렇게까지도 회의를 해서 일단은 이것만 좀 어떻게 좀 탑의로 해서 넘기자. 사실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중희 선생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되게 좀 감사한 게 뭐냐면 이중희 선생님이 그때 당직도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좀 멀리 가족들하고 가 있었는데 제가 그 하트 미팅하는 선생님들한테 이중희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은데 좀 이중희 선생님한테 와서 해달라 그러면 안 되겠냐. 제가 약간 좀 그렇게 했는데 정말 좀 고마운 게 이렇게 잘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 케이스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환자가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있는 거를 보고 약간 사실 저는 이제 수술하는 사람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그리고 이런 바이커스피드한테 탑의하고 이런 것들 굉장히 이제 좀 싫어했었는데 이게 역시 모든 거를 다 가능해야지만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그런 면에 있어서 탑의를 좀 다시 바라보게 되는 사실은 계기가 됐습니다. 한국 계셨으면 수술을 했을 거란 얘기죠. 네, 저는 다 수술합니다. 실제로 저는 뭐 에크모 달고 있거나 어렸을 때 나도 저는 다 수술하니까요. 아마 이 사람도 당연히 수술했겠죠. 네, 제일 처음에 이 환자를 체스트페인으로 봤는데 코로나리 페인이 맞고요. 근데 moderate severe라 그랬는데 CVIS의 low flow low gradient에 속하는 환자라 처음에 acute chest pain은 circumflex stenting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러니까 원 스테이지로 하는 것보다는 세컨드 스테이지로 수술이든 탑이든 했어야 되는 환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샥이 오고 막 이런 거가 조금 안타까운 면은 있었는데요. 어쨌든 처음부터 플랜을 잘 세웠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바이커스피드 타입 1 이건 간에 다운사이징 한 거는 정말 잘 하셔서 사이즈는 정확하게 잘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처음에 BAV를 하고 좀 있다가 이제 탑의를 하긴 한 건데 BAV 한 거 벌룬 사이즈 보면 거의 뭐 제가 보기 10몇 밀리도 채 안 되는 벌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벌룬 갖고는 탑이 밸브 들어갈 때 프리딜러테이션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밸브 들어가기 전부터도 프리딜을 적절한 사이즈로 해놓고 그러고 들어가는 거를 권유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프리딜이 잘 되고 밸브가 들어갈 때 모양을 봐서 잘 들어가면 이제 바이커 스피드는 좀 하이 임플란테이션 하는 게 좋은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좋습니다. 이제 아까 사이즈도 이제 5mm 어버브, 8mm 어버브 이렇게 사이즈를 재셨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아래에서 좀 하이 임플란테이션 뭐 지로 뎁스나 뭐 한 3mm 미만 뎁스로 하셔도 충분히
나중에 포스트딜 할 때 위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찬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리딜을 꼭 하시는 게 제 사이즈로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은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그때 그 당직을 쓰셨던 분이 탑의를 안 하시는 분이라서 본론은 사실 그거보다 큰 것도 또 하시고 하셨는데 제가 이미지는 이것만 가져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도 바이커스피드 탑의할 때는 무조건 이제 프리벌룬을 해서 뭐 사이즈도 보고 뭐 어느 정도 펴지는지 어느 레벨에서 펴지는지 이런 것도 좀 보는 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딜은 23까지 하셔도 네, 괜찮았을 것 같아요. 네네. 22 조금 1mm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갖고 오는데 어쨌든 T에서 다 펴졌다는 거는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이중희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너무 잘 하신 것 같은데 나이가 이제 62세였나요? 그래서 라이프롱 매니지를 생각하시면 이제 뭐 70대 중반 이후에 다시 이제 문제가 생길 확률이 꽤 네. 높은데 이제 그때 밸브인 밸브를 하실까요? 아니면 수술을 하실까요? 라는 이제 이런 부분과 함께 그다음에 이제 홍수찬 선생님도 계시고 김도현 선생님도 계셔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수술할 때 익스트랙션 한 결과가 데이터상은 워낙 좋지 않아서 지금 보면 미국에서 이제 프레임은 두고 안에 밸브만 잘라내고 다시 이제 밸브를 넣는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수술하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먼저 이 환자는 안타깝게도 그때 하이폭시 브레인 데미지 때문에 지금 계속 시저 때문에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만약에 이 환자가 이제 브레인도 괜찮았다고 하면은 결국은 이제 70대, 80대에는 그 밸브 페일리어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 센터처럼 이제 수술을 잘하는 센터라면은 다시 이제 리비전을 하고 그쪽에 ABR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 환자가 컨디션이 안 되고 이러면은 결국 이제 탑이인 탑이를 해야 될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수술- 처음에 AVR ST 엘리베이션 오고 그렇게 콜랩스 된 거가 그 보통 일반적이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리고 모더레이트 시비어라고 자꾸 한 게 그렇게 타이트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랬을 것도 같은데 그게 왜 ECG 변화가 오면서 콜랩스 될 정도의 플로 리미팅은 뭐 때문에 그랬은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제 어. 그 이런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젊은 주로 나이가 좀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많은 사람 말고 그런 사람 VMAX가 크지도 않은데 굉장히 증상이 심하세요. 그리고 디스네아보다는 체스트 페인 쪽으로 이렇게 와서 엔조해 보면 정상이에요. 근데 환자는 굉장히 조금만 움직여도 뭐 평지를 조금만 몇 미터만 걸어도 체스트 페인이 굉장히 호소해서 탑의하고 바로 좋아졌던 그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젊은 사람들은 그 헤모다이나믹스에 비해서 증상이 굉장히 심하게 오고 그런 사람도 콜랩스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디스탈 서컴플렉스가 이스케미아나 뭐 월모시 에버런한테 초래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게 그 이전 자체가. 그러니까 이분은 그 당시부터 시비어 AS였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의 있게 봤어야 되는데 공교롭게 디스탈 서컴플렉스에 그런 니전이 있어서 이거를 착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PCI 하고 이 사람을 크로스 팔로우 했으면 아마 바로 이제 수술을 보내든지 했었어야 됐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 그래서 그걸 뭐 잘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제 DOE만 있는 환자보다 예후가 나쁜 게 이제 그 다음에 싱코피, 체스트페인, 하트페일리어 심톰인데 체스트페인까지 있으면 언제 서든데스 할지 모르기 때문에 꼭 잘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그 황경희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얼마 전에 나왔죠. 뭐 1년 안 된 것 같아요. 리지스트리 그 익스플란테이션 리지스트리 리절트를 보면 물론 익스플란테이션 리지스트리의 비율이 높은 건 아니지만 굉장히 복잡해지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진짜 벤탈을 해야 된다든지 기본적으로 뭐 어센딩을 다 갈아야 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모탈리티도 꽤 높아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진짜 이제 그거는 이 환자의 기대 여명을 보면서 진짜 예를 들어 뭐 80세도 안 됐는데 최소한 한 15년 이상을 바라본다 그러면 진짜 이제 컴플리트니스하게 수술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요. 만약에 이제 기대 여명이 뭐 한 10년 정도 이내여서
일단 그렇게 복잡하게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리플렛만 이렇게 제거해서 거기다가 이제 뭐 스처러스 발브를 넣는다든지 그런 테크닉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요즘에는 그런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멘트 하신 김에 그 익스플란트 레지스트리 보면 인허스피탈이 한 15% 모탈리티, 원 먼스가 30% 모탈리티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그거를 지금 개선할 수 있는 서지컬 테크닉이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신 것 같은 질문인데요. 저도 사실은 그 데이터 보고 굉장히 좀 깜짝 놀란 게 우리가 똑같이 벤탈을 하거나 바이오 벤탈을 하거나 뭐 AVR 하면서 뭐 헤미아치, 아치 뭐 별의별 복잡한 수술을 하더라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 서지컬 모탈리티가 10%가 넘어가면 그거는 저는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마 상대 유치하건데 이제 타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에어타의 이리테이션을 준다든지 그렇게 익스플란테이션 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들은 이제 뭔가가 다 컴플리케이션이 생긴 케이스들이니까 유주얼한 패턴으로 자리를 잡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더 그런 아웃컴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제로 이제 뭐 아직은 저희 나라에서 익스플란테이션 리지스트리처럼 그런 익스피리언스가 많은 센터는 아직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우리가 타비를 시작한 지 그렇게 미국처럼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일정 수준의 이상을 볼륨을 하는 서전들은 사실은 익스플란테이션 리지스트리에 있는 그런 테크닉으로 다 수술을 실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좀 경험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그 첫 번째 케이스는 충분히 디스커션 돼서 두 번째만 잠깐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거기에 이제 저기 신촌에 계신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푸시 테크닉인데요. 그것 때문에 럽처가 돼가지고 수술한 케이스가 있어서 어디가 럽처됐는지 못 들었습니다. 어쨌든 와이어로 럽쳐된 건가? 밸브? 와이어로 밀어갖고 럽쳐된 건가? 밸브 자체를 좀 높다고 생각하고 이제 파이널 디플로이 하기 전에 이제 밀어 넣는 그런 매뉴얼을 하다가 럽처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저기 뭐지 그 에볼룻 밸브를 보면은 위는 되게 그래도 맨들맨들 그 소프트한데 아래는 걔네들이 일부러 되게 뾰족하게 날카롭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머슬에 박히게 해놔서 그게 어센딩 아웃에 있을 때 밀면은 100% 다이색이나 넙처가 오는데요. 근육 그 존재로 고지점에 있으면은 이제 머슬에 박히기 때문에 이제 큰 문제는 저희는 한 번도 없었었는데 이게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을 때 LVA 베이잘 셉터 하이퍼트리가 심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 마이그레이션을 하면 일단 집을 나가야 되는데 대부분 집을 안 나가고 살짝 팝업된 것들 다 마이그레이션을 하셨는데요. 마지막 케이스 빼고 나머지는 다 마이그레이션을 하기는 어렵고 그냥 살짝 팝업된 것을 다시 원복시키는 그런 메소드를 보여주신 것 같은데 잘 배웠습니다. 그 푸시 하는 게 이제 파이널에 푸시를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반 풀고 세팅 보고 그때는 이제 그 형상기하고 완전히 펴지기 전이니까 그때 살짝만 이제 뭐 한 2mm, 3mm 그때 놓고 마지막에 이제 완전 파이널 리스트 한 다음에 이제 푸시하는 그거는 전혀 뭐 변화가 없는 거. 네, 저도 그래서 다 펴지기 전에 그러니까 해프 디플로이 하고 그 포인트 오브 노 리턴 존에서 이제 존 들어가기 전에 좀 오래 기다리는 타입이고요. 기다리는 동안에 다 이제 점점점 커지는데 커지기 전에 이제 밀어넣고 그다음에 포스딜을 해야 되는 모양이 생기면 조금 더 깊게 넣습니다. 포스딜을 하면 당연히 위로 더 팝업이 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처음부터 포스딜을 할 생각을 하면 5mm 이상 뎁스로 좀 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 풀로 늘어나기 전에는 그렇게 푸시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도 이제 마지막 저기 디플로이 하면서 아까 세컨 나비
튈 때 세컨 패들이 나올 때 튈 수 있어서 세컨 패드를 천천히 하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 세컨 패들 일단 포스 패들 나올 때는 그 텐전을 다 릴리즈하고 약간 어드밴스 푸시하는 파워를 가지고 하면 세컨 패들 나올 때 이제 팝업 되는 거를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케이스는 그왜저 언론 익스펜더블을 하셨는지 왜냐하면 데미지라는 게 그렇게 그 사이로 지나간다고 주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이게 어센딩 나올 때 에볼루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 그게 이제 존재로 그쪽에 살짝 걸쳐져 있지 않으면은 이게 마이그레이션이 조금 왔다 갔다 이게 밀어가지고 슬쩍 그 어센딩 나올 때 슬쩍 아랫부분이 딱 닿기만 해도 다이색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스네어로 잡고 그 에볼루스를 할 거냐. 근데 마침 공교롭게 그때 사피엔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사피엔을 쓰면은 거기 하나도 안 건드리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처음부터 사피엔을 안 한 이유는 이제 사피엔 20mm가 들어가야 되는 환자여서 20mm는 좀 약간 그렇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참 이렇게 됐습니다. 그거를 그 스네어를 안 하고 반드시 그냥 넣어도 인저리 받는 경험을 좀 많이 하나요? 이게 이제 해박적으로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지면 그냥 쑥 들어갈 수 있는데요. 보통은 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레이터 커베처 쪽으로 가니까 그쪽을 이제 건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스네어로 방향을 바꿔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해서 지나가야 돼서 그럴 바엔 차라리 그냥 사피엔으로 편하게 가자 그렇게. 와이어 패럴렐 와이어를 해갖고 스티프 와이어를 한번 걸쳐서 잡아놓고 하는 거. 아유 이제 그런 부담스러워. 부담스럽. 근데 제가 보고서 느낀 건데 이거를 이제 저희도 지난주 하다가 리캡처를 4번인가 한 비슷한 케이스를 했는데 그거를 그래서 이거에서 막 래피드 페이싱도 하고 뭐 좀 밀면서 디플레이하고 이렇게 해도 그래서 할 수 없이 결국은 조금 더 깊게 넣고서 깊게 안 내려다가 다 문제가 안 내려다가 생기거든요. 자꾸 그러는 다 거라 문제 생기는데 그래서 조금 더 깊게 해서 하는 수밖에 없이 그냥 그러고 이게 끝내는데 요새 예방. 되게 조심해야 될 게 옛날에 에볼루시 16프렌치 18프렌치였어요. 그게 14프렌치로 줄어졌어요. 29까지 14가 들어갔는데 밸브의 프레임 자체의 두께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단지 뭐라고 그러냐면 이 캡슐이 작아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쑤셔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니캡처가 과거에는 막 대여섯 번에 다 문제 없었었는데 요즘 니캡처를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아까 저희 케이스 보여준 것처럼 쭈그러질 수 있어요. 디포먼트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궁금해서 좀 그냥 저도 해본 건 아니고 저게 좀 걱정이 되는 게 마이그레이션 됐을 때 저 위에서 이게 딱 앞포지션이 정확하게 되면은 에로전이 없을 건데 이게 약간씩 떠 있게 되면은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그게 살면서 에로전을 조금씩 시키고 그런 경우는 100% 수술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저도 해본 건 아닙니다. 그 상상하는 게 저럴 경우에 탑이 마치고 난 뒤에 에어틱 아치에다가 큰 베어메탈 스텐트, 에어틱 스텐트를 하나 쭉 깔면은 픽세이션이 돼서 안 움직이거든요. 근데 베어메탈을 넣으면 네. 플로우는 상관이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제가 마이그레이션을 저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근데 이분은 공교롭게 아니, 딱 그 나이트 브라키오세팔릭 아테리랑 네. 어센딩 아테리 그게 딱 딱- 껴가지고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그러니까 30분에서 네, 1시간 네. 관찰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럴 나중에 아나토미가 변하면서 환자 나이가 들고 그러면 변하면 또 이제 흔들거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어센딩에 날아가면 스네어로 그 패드를 잡고 그 다음에 세컨 밸브를 넣으면 세컨 밸브가 들어가면서 그 퍼스트 마이그레이션 된 밸브를 물고 들어가요. 같이 물고 들어가는데 에올타 사이즈가 30 몇 미리 되기 때문에 20 몇 미리 밸브는 데미지를 안 주고 들어갈 수가 있고요. 데미지를 이렇게 넣어서 데미지를 주는 것 같으면 반대편 패드를 같이 잡고 스네어를 하나 더 넣어서 같이 잡고 당기면 그 마이그레이션 된 밸브가 에올타 안에서 예쁘게 모양을 잡아요. 그러면 세컨 밸브를 밀어 넣어서 근데 어디까지 밀어 넣냐면 세컨 밸브는 옵티멀 포지션으로 가져가고 퍼스트 마이그레이션 된 밸브는
약간 빼 올려서 세컨드 밸브의 제일 큰 베어메탈 크라운이 퍼스트 밸브의 그 실링 존을 잡게 만들어주면 그거는 그 다음엔 안 움직여요. 예, 그래서 저도 케이스 하나 마이그레이션 될 때 이제 막 고민하다가 이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안 움직이게 하는 방법을 찾다가 생각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움직이지도 않고 이로전도 없고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잘 지내고 좋은 있습니다. 방법이 오버래핑 스탠트하고 비슷한 네네네. 거네요. 그 방법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그 어세네 월타의 그게 이제 스트레이트하거나 이게 좀 완만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완만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 굉장히 다양한 케이스고 아울토그램을 꼭 해서 아나토미칼리 이게 아울타 인지를 줄지 안 줄지를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데 저는 웬만하면 이런 상황이 생기면 수술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습니다. 디센딩 스트레이트 포션에 이렇게 예쁘게 있는 거는 놔둬도 되지 않나요? 거기까지 안 갑니다. 예, 예. 날아가기가 어려운 거기까지 거예요. 어려워요. 이렇게 잡아당김. 아유, 안 돼.